스타다큐 오디오북 지드래곤 5부 최종회. 2012년은 지드래곤에게 중요한 해였어요. 9월에 미니 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를 발표했거든요. 이 앨범은 이전과 달랐어요. 힙합씬의 트렌드에 충실한 트랙들을 담았고 독투, 타블로와 협업한 불 붙여봐라도 수록했죠. 타이틀곡 원 오브 어 카인드는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로 선공개됐어요. 힙합 뮤지션들이 극찬했어요. 그간 쌓아온 이미지와 다른 멜로디와 프로듀싱의 성장을 보여줬다고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랩, 힙합 노래상을 받았죠. 수록곡 그XX는 19금 곡이었는데도 발매와 동시에 차트 정상을 차지했어요. 음원 차트가 생긴 이래 19금 곡이 차트를 휩쓴 건 처음이었죠. 이 곡은 2009년 발매한 고신맨과 맥락이 닿아 있어요. 고신맨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한 서러움을 담은 곡이었거든요. 루머를 퍼뜨리는 대중과 언론에 대한 유감이 드러난 곡이었죠. 2009년에 발매됐는데 2023년 두 번째 마약 누명을 쓸 때 재조명 받았어요. 14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시대를 얼마나 앞서간 거냐는 반응이 나왔죠. 2013년 9월에는 정규 2집 쿠데타를 발표했어요. 블랙, 삐딱하게, 네가 뭔데, 닐리리아까지 모든 수록곡이 가온 차트 10위 안에 들었고 네가 뭔데는 정상에 올랐죠. 미시 엘리엇과 협업한 닐리리아는 LA 케이콘 2013에서 공연했어요.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앨범은 여러 나라 아이튠즈 차트에 올랐고 마마에서 최우수 남자 가수상,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최우수 댄스 퍼포먼스상, 올해의 가수상까지 받았어요. 사관왕이었죠. 이때쯤 되니 지드래곤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어요. 아티스트였고 프로듀서였고 트렌드세터였죠. 2014년 할리우드 리포트는 그를 글로벌 10대 아이콘으로 선정했어요. 하이프비스트는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의 연예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요. 싸이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패션 분야에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쿠데타 앨범으로 디플로, 바우어 같은 유명 프로듀서와 비견할 수 있는 실력자라고 했어요. CNN은 서울이 최고의 도시인 50가지 이유 중 30번째로 지드래곤을 꼽았죠. 2006년 데뷔 후 패션으로 서울의 패션 피플들을 열광케 했다고요. 패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지드래곤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이에요. 샤넬이 협찬해주고 싶어하는 유일한 국내 스타였고요. 샤넬 행사가 열릴 때마다 VIP로 초대받는 한국 연예인도 지드래곤이 유일했어요. 2015년 샤넬 오뜨 꾸띠르 쇼의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참석했을 정도였죠. 2016년부터는 샤넬 뮤즈로 활동했고 아시아 남성 중 최초로 샤넬 앰버서더가 됐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맹활약 중이죠. 나이키와 협업한 운동화는 출시와 동시에 완판됐어요. 본인 브랜드 피스-1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가 입는 옷, 쓰는 액세서리는 다 품절됐어요. 경찰서 소환 조사 받으러 갈 때 입은 슈트와 선글라스까지 품절됐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약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패셔니스타 파워는 건재했던 거죠. 2014년 9월에는 세계 최대 보석상 초우타이푹과 제휴해 자신이 디자인한 컬렉션을 출시했어요. 11월에는 태양과 유닛 GD XTA2와 EANG를 만들어 굿보이를 발표했고요. 원래 GDYB로 듀오 데뷔하려던 두 사람이 10년 만에 유닛으로 만난 거였죠. 그리고 2017년 6월 미니 앨범 권지용을 발표했어요. 이 앨범은 USB로 발매됐어요. CD가 아닌 USB가 음반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벌어졌죠. 국내 음악 산업계 전반에 음악 저장 매체에 관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앨범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와 일본 오리콘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타이틀곡 무제는 진솔한 메시지를 담았죠.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2017년 2월 27일 지드래곤은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어요. 29살 정점에서 잠시 멈춰야 했죠. 강원도 철원 3사단 신병교육대로 들어갔어요. 군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 2018년 6월 발목 불안정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국군 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했죠. 다른 병사들은 개방병동을 사용하는데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어요. 군 병원 근무 병사가 지드래곤의 관찰일지를 온라인에 올렸고요. 병가와 휴가가 너무 많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2019년 10월 26일 전역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원래 철원 3사단에서 전역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로 옮겨졌거든요. 수백 명의 팬이 모여서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전역식 경내 각도도 문제가 됐어요. 손이 눈을 가릴 정도로 내려와 있었고 손등이 보일 정도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고요. 경례도 제대로 못하냐는 비판이 나왔죠. 이승기, 김수현, 옥택연, 임시완 같은 다른 연예인들의 각 잡힌 경례와 비교되기도 했어요. 전역 후 지드래곤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음악 활동도 하지 않고 방송 출연도 거의 없었죠. 팬들은 기다렸지만 그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을 거고요. 2023년 10월 25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이성균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구속 수사 중이던 유흥업소 실장 씨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다고 했어요. 씨는 2022년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고 진술했고요.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씨는 입장을 바꿨어요. 지드래곤이 마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요. 언론은 이미 난리가 났어요. 12년 전 대마초 사건이 재조명됐고 온갖 루머가 쏟아졌죠. 지드래곤은 즉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이 만료돼서 공식 대응이 어렵다고 했어요. 선을 그은 거였죠. 그간 불분명하게 유지하던 전속 계약 관계를 이 사건으로 명확히 정리한 거예요. 지드래곤은 혼자 싸워야 했어요. 11월 6일 인천 논현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어요. BMW 7 시리즈를 타고 나타났는데 BMW가 광고 모델에서 철수시켰는데도 당당하게 탄 거였죠. 슈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는데 그 패션이 또 화제가 됐어요. 품절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직접 간이 검사 결과를 밝혔죠. 정밀 검사도 긴급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온몸을 제모했다는 허위 보도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즉시 해명했죠. 제모 사실이 없으며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해 제출했다고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11월 16일 모발과 손발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부 음성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의심했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탈색했는지 추가 감식을 의뢰했죠. 11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 염색, 탈색한 적이 없다고요.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한 거죠. 11월 27일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어요. 25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연장하지 않은 거였죠. 12월 18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혐의 없음이었죠. 완전한 무혐의였어요. 2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지드래곤이 받은 상처는 컸어요. 손석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피해자임에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아님에도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요. 활동을 쉬던 기간이었는데 23개월 연말 연초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기분을 말할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컴백을 하는 게 맞을까? 더 쉬고. 차라리 은퇴를 한다면 일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음악이라는 창구가 있었어요. 앨범을 준비하고자 하던 기간이 겹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곡을 썼다고 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파워였죠.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미디어라고 생각했다고요. 음악의 힘을 이용해 미디어를 풍자하고자 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저스피스 재단을 설립했어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동료 혹은 선배로서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편이 돼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해서 컴백을 준비하면서 설립하게 됐다고 했죠. 첫 출연금 3억 원을 빅뱅 팬덤 VIP의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감싸준 팬클럽 덕분에 기운 잃지 않고 외롭지 않았다고 전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께 고맙기 때문에 가수로서는 당연히 음악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힘쓰고 싶다고 했어요. 신규 음원 수익의 1%가 이 재단에 기부되도록 했죠. 마약 퇴치 근절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고요. 2024년 7월 TVN 예능밥이나 한잔해에서 김희선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본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라고 말했고, 김희선이 8월에 앨범 잘 들을게라고 했죠. 컴백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어요. 10월 31일 디지털 싱글 파워가 선공개됐어요. 11월 22일에는 홈 스위트 홈이 발표됐죠. 태양 대성과 함께한 빅뱅 곡이었어요. 빅뱅의 부활을 알리는 곡이었죠.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팬들은 환호했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4일 공식 SNS를 통해 정규 3집 발매 소식이 알려졌어요. 2월 25일 위버맨 씨가 발표된다고요. 2013년 쿠데타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정규 앨범이었죠. 위버맨 씨는 니체의 초인을 뜻해요. 영어로는 비욘드 맨,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어요. 앨범 표지는 맨발의 지드래곤이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모습이었죠. 2월 25일 오후 2시 위버맨 씨가 공개됐어요. 타이틀곡 투배드는 공개 1시간 만에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했어요. 선공개곡 파워, 홈 스위트 홈을 포함한 수록곡 8곡이 전부 15위 안에 안착했죠. 이 시에 공개된 곡들이 15시에 멜론 실시간 차트 16위까지 줄 세우기를 했어요. 발매 3일 만에 67만 장이 팔렸고요. 2개월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하며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2세대 아이돌 중 유일무이한 기록이었죠. 타이틀곡은 멜론에서 무려 20주 동안 1위를 지켰어요. 남자 가수 최장기간 1위,
솔로 가수 최장 기간 1위였죠. 애플뮤직 13개 국가에서 1위, 아이튠즈 27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NME는 2025년 발매된 앨범 중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로 선정했죠. 앨범에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앤더슨 팩이 타이틀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했어요. 2021년 브루노 마스와 실크 소닉을 결성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레코드를 거머쥔 그 앤더슨 팩이었죠. 전설의 기타리스트 나일 로저스는 테이크 미에서 기타 솔로를 연주했고요. 에스파의 카리나가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했어요. 3월 293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 위버맨 시인 코리아가 열렸어요. 양일 6만 4천석 전석이 순식간에 매진됐죠. 예매에 24만 명이 몰렸으니까요. 8년 만에 단독 월드 투어였어요. 36살의 지드래곤이 다시 한번 정점에 선 거예요.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어요. 음악 전문가 정민재는 8년 만에 낸 앨범이고 개인적인 역경도 겪었고 특히 앨범 제목이 위버맨시라면 여러 기대가 있었을 법한데 거기에 부합하는 앨범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죠. 가사의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드래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요. 10월에는 K-팝 아이돌 최초로 옥관문화 훈장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였죠. AP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환영 만찬에서 K-팝 가수로는 유일하게 축하 무대를 꾸몄고요. 2026년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는 파워하우스 40에 선정됐어요. 40년간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기리는 특별 빅뱅으로도 개인으로도 모두 선정된 건 지드래곤이 유일했어요. 36살 데뷔 19년 차. 지드래곤은 여전히 현역이에요. 월드 투어는 계속 진행 중이고 12월에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공연을 열 예정이에요. 빅뱅 데뷔 20주년 공연도 준비 중이고요. 손석희에게 30주년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애정이 크죠. 7살 꼬마 룰라부터 36살 K-팝 레전드까지 지드래곤의 인생은 한 편의 대서사시 같아요. 고난과 극복, 성공과 추락, 그리고 다시 비상. 그는 음악으로 모든 걸 증명했어요. 표절 논란도, 마약 사건도, 군 생활 논란도, 두 번째 마약 누명도 모든 걸 음악으로 이겨냈죠. 위버맨쉬, 초인.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 지드래곤은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어제의 나를 이기고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준비하면서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음악을, 어떤 무대를, 어떤 전설을 만들어 갈까요? 우리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권지용이 아닌 지드래곤으로 K-팝의 살아있는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을요.